네, 안녕하십니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PL을 맡고 있는 이문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하이브리드라는 제목 아래 저희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그다음에 이번 세션의 주제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는 이라는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스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패치도 발생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변천사를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짜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는 그 미들웨어 성격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오픈 소스 클라우드 파운더리와 그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약간 경량 모델인 민 버전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단독 배포, 그다음에 엣지 배포와 같이 배포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플랫폼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2021년 올해에는 저희가 그 변화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멀티 CPI를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컨테이너 플랫폼하고 플랫폼 위에 지금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장점을 좀 잘 섞어 보자라는 취지로 인해서 오픈 소스인 CF4 K8S에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이드카를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뭐 이아스 영역이라든가 파스 영역이라든가 카스 영역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서비스 한 10여 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도 이 전체적인 그룹에서 어쨌든 핵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포탈이며 서비스며 이런 각종 것들 호환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보안팀의 검증도 받고 해서 최종적인 모습은 GitHub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조금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요번 세션 그리고 다음 세션 그 뒤에 있는 세션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패치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약간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펍에 서 저희가 파스타 5.5 세미니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스타 6.0 아넬리를 공개하고 있고요. 어 버전을 낼 때마다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통해서 보안 패치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좀 시끌시끌했었던 그 로그4j 긴급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면 저희도 긴급 패치도 발생을 하고요. 긴급 패치를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자체적으로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업그레이드 되는 오픈 소스를 받아서 버그 픽스 된 거라든가 아니면 뉴 피처 같은 경우를 저희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최종 6.0 같은 경우는 CF 디플로이먼트의 16.14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최신의 버전으로서는 17.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요거를 쫌쫌이 조금 살펴보자면 지난 2월에 저희가 펍을 통해서 5.5를 발표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CF 디플로이먼트의 13.19 기준으로 공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월에 다시 5.5.1을 배포를 했었는데 요때는 저희가 쓰고 있는 어떤 릴리즈의 경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릴리즈가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주기적인 보안 검증을 해 봤더니 뭔가 조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2를 6월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고 해 봤더니 저희가 CF 디플로이먼트 16.14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버전 5.6을 발표를 했었고요. 요때는 저희가 쓰고 있는 릴리즈들이 전체적으로 고랭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컴포넌트마다 쓰고 있었던 인증서들을 넣어서 재생성해서 적용해 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분투 트러스트 16.04에 대한 스템셀에 대한 사용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사고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간의 어떤 TLS 모듈 적용이 여기저기 막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5.6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공개하기로는 지금 10월에 공개를 했는데, 우분투 16.04 제니얼 버전이 일단 수명 주기가 21년 4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보시를 통해서 배포되고 있는 포탈이며 서비스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 스템셀을 쓰고 있던 녀석들을 전부 다 그 스템셀을 18.04 바이오닉 버전으로 그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공개가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고 났더니 또 보안팀에서 보안 검증을 하고서는 조치가 조금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5.6.2 버전을 11월에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를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또 있었죠. 앞에도 언급드렸지만 로그4j가 문제가 글로벌하게 터져서 저희도 긴급하게 패치를 냈더니 얘네들이 자꾸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다 보니까 5.6.3, 5.6.4, 5.6.5 버전으로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5.6.5로 지금 아넬리 버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고 있는 패치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라이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단 좀 조심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업그레이드 하려는 VM 자체에 가용 메모리가 한 1기가 이상 정도는 있어줘야 라이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패치 가이드가 따로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파스타 6.0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가이드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봐야 할 목록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심플하게 저희가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덱스 페이지를 제공해 줬고, 그 인덱스 페이지에 각각 그 영역별로 공통의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의 상단 하단에 그 내비게이션 바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그를 통해서 그 전의 버전에 대한 가이드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마지막 지금까지 파스타의 전체 모습 말씀드렸고, 파스타 중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저희 그 아넬리에서 조금 키포인트라고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 되게 다양할 거예요. 뭐 AWS나 GCP, 뭐 KT, NHN 뭐 여러 가지 퍼블릭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스택이나 VM웨어 같이 뭐 오픈스택이나 VM웨어 같은 뭐 오픈 소스를 쓰던가, 아니면 상용 솔루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는 제한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단일 환경이 아니고 멀티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앞서 그 CNCF CTO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 뭐 합병이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단순히 시스템 이중화를 해놨다거나, 아니면 백업 시스템 아니면 뭐 DR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해 둘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퍼블릭한 서비스마다도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다양하다 보니, 서로 상이하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우리 회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아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해 놓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형태도 다양하지만 내가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다양할 거고, 회사에서 할 때도 어쨌든 이게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 어쨌든 장기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어떻게 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보시를 통해서 어 VM을 생성하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컴포넌트를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배포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이아스를 쓸 건지 조금 선정을 해 놓고 여러 컨피그를 잡아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오픈 스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vCPU가 캐파가 지금 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AWS에 있는 비용을 들여서 필요한 만큼 VM을 확장해 낼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의 것을 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 하나가 지금 그냥 오픈 스택만 바라보고 VM을 컨트롤했을지 있지만 지금 멀티 CPI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부터의 보시는 오픈 스택도 컨트롤을 하고 AWS도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보시가 각 이아스별로 어떤 그 VM에 대한 리소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렇게 하는 구축되는 환경을 보시면 저희가 크게는 AWS, VM웨어, 그다음에 오픈스택 요 세 가지 환경으로 지금 구성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이아스는 이아스끼리 동일 환경끼리도 해 보고 그다음에 AWS 오픈스택, 뭐 AWS VM웨어 요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지금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중한 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 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가 어떤 이아스를 컨트롤해야 될지는 알았지만 그럼 각각 다른 이아스에 올라가 있는 VM끼리는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도 한 3-4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 봤을 때 저희가 결론 내린 건 센터에서는 오픈 소스 오픈 VPN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이아스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아스에 오픈 VPN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아스 간의 통신은 오픈 VPN이 책임을 지고 각 이아스에 있는 VM끼리는 원래 이아스가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형태로 요런 모습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텝으로 따지면 총 4 가지 스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VPN을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보시한테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이아스가 뭔지 멀티 CPI를 적용을 할 테고 그다음에 보시한테도 그 이아스마다 쓰고 있는 어떤 컨피그 이아스마다 다를 테니까 그 컨피그를 잡아 주고 그러고 나면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VPN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GitHub에 멀티 CPI 디플로이먼트라는 레포지토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클론을 받으시면 되고 가이드 따라서 하시면 저희가 컨피그 파일이나 실행 스크립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서 실행하시면 되고 요거에서 결국 중요한 건 각 이아스에 오픈 VPN을 설치를 하시고 각각의 통신이 가능한지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보시한테 "너는 이제부터 멀티로 이아스를 컨트롤해야 돼."라고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멀티 CPI가 하나만 장착될 텐데 요 부분부터 오늘부터 공개된 걸 사용하시면 멀티로 CPI가 장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로 CPI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 CPI 컨피그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아스마다 상이한 네트워크나 이름이라든가 뭐 VM 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는 클라우드 컨피그에 각각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아스마다 써야 하는 스템셀이 상이할 텐데요. 그 상이한 스템셀들을 업로드해 주면 인제 보시는 이아스들을 컨트롤할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준비되어 있는 보시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를 할 텐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배포는 똑같습니다. 그전에 사용하시던 파스타 디플로이먼트 쪽 GitHub를 다운 받으시면 되고 요쪽에서 중요한 건 뭐 나머지는 상관없는데 VM마다 확장을 어디로 할 거냐. 나는 디에고셀에 대해서만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뺄 건지 뭐 여러 가지 그 가지고 계시는 어쨌든 프로젝트 성격마다 상이할 텐데 그 성격에 맞게끔 VM을 어디에 배포할 건지만 설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제공해 주는 실행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를 하시면 요렇게 그러니까
양쪽 오픈스택이나 AWS 양쪽으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면서 했던 검증 시나리오인데요. 저희가 크게 봤던 건 6가지 정도로 지금 정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앱을 푸시하고 앱을 확장하고 뭐 여러 가지 기본 테스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멀티 CPI를 통해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컨트롤 VM들은 한쪽에 몰아놓고, 그다음에 실행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디에고 셀만 다른 영역에 배포를 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 영역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이한 이아스에 있더라도 라우팅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VM을 다 그냥 한쪽에 몰아놓고 아까처럼 오픈스택에 그 캐파가 꽉 찼을 때 하나만 확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쪽에 디에고 셀 영역이 실행 컴포넌트가 양쪽에 있었을 때 사용자가 배포하는 앱이 양쪽 그 VM에 잘 배포가 컨테이너가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쪽에만 다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양쪽 사이드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관련 VM을 배포하고 양 사이드를 걸쳐서 클러스터 구성으로 해서 동작을 잘하고 있는지, 페일오버 수행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영역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다가 모든 컨트롤들을 다 배포를 해놓고 더블 구성으로 AWS 쪽에도 하나 더 구성을 해주는 거, 양쪽으로 다 일을 배포를 했을 때 정상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컴포넌트를 그냥 랜덤하게 양 사이드에 그냥 배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도 얘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케이스별로 해서 뭐 동일 이아스 간, 뭐 상이한 이아스 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어쨌든 눈 빠지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중에 저희가 샘플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디에고 셀만 지금 다른 영역에 배포한 겁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단 쪽에 보시면 디에고 셀에 대한 VMCID가 분명히 다르죠, 유형이. 이건 다른 이아스에 배포되어 있다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빨간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샘플 빌드팩에 관련된 모든 앱에 대해서 배포를 해놓고 얘네들의 접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던 거고요. 요거와 맞춰서 더불어서 지금 이아스, 앞서 말씀드렸던 이아스 조합별로 AWS 뭐 오픈스택, vSphere 오픈스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조합별로 했을 때도 얘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고 기능하는 데도 문제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배포함으로써 가용성과 안정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